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이 평생 살아오신 일 가운데 제 기억에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몇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집이 참 보잘것없고 누추했는데 대학교 다니실 때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데려오고 친구를 데려와서 집 우리 집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이랬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이야 하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다. 하시는 말씀이 한 번씩 떠올릴 때마다 두고두고 떠오르면서 웃음이 나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때 그러한 가난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한테 또 뭐 여자친구나 보여줄 수 있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가정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네.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인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이제 6.25 사변 난 게 내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네. 6.25 사변 날 때까지 내가 가정 형편을 써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럼 중산층, 뭐 중상, 그렇게 뭐 쓰죠. 상. 중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내요. 그럴 때 내가 맨날 중상이라고 썼어. 중상. 예. 내가 느끼기를 그렇게 느꼈어. 그 정도를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실제 객관적으로도 그 정도는 살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서, 그게 설령 6.25 때 우리 집이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네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남의 새빵을 이제 돌아다니는, 그럴 때야, 그때가. 네.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새빵에 다니는 그 집 주인이 뭘 하고 사느냐 하면은,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받아다가 마당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또 재생할, 네네. 재활용 꺼내고, 하니까 그런 거 끄집어내고 다른 거 버리고, 예, 예. 집이라. 그러니까 파리 때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친구들도 데리고 여학생도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네. 하나도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 그러게요. 당연히 그건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건 남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잘 네. 보여야 되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네. 저는 어릴 때 그 경험이 네. 지금은 아니더라도 생각은 그때하고 비슷했나 봐. 네. 그러니까 이제 현상을 내가 바로 보지를 않고 그래서 옛날 것만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네.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것이 되게 유쾌했던 이유는 이 쓰레기가 있고 파리가 있고 한 집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건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거다. 그런 네네네. 내가 이제 대학교 교직으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신촌에 나가서 학생 상담을 해줘요. 네. 근데 이제 한 학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네. 어렵게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뭐냐 자기가 사귀었는 친구가 있는데 자꾸 우리 집에 놀러 가다 한다. 아, 네네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이 가난하고 뭐 내하고 비슷했던 거 네네네. 절대로 안 데려가고 골목 앞에까지만 오고 코에 딱 서가지고 남자친구가 저 멀리 사라지는 거 보고 집에 들어가고 아이고.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내가 그때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네가 어디 살든지 너 자기 집인데 그 이제 들고 갈 만한 이유가 뚜렷하다면 들고 가고 네네. 아무리 뭐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다가 들고 갈 이유가 없다면 들고 갈 네. 이유가 없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지. 집이 좋고 높고 이것 가지고는 그 힘들 거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해줬는데 해준 기본도 그게 결국 네네. 내 경험이라. 그러네요. 네. 이거를 뭐 영어로 하자면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my home identity. 나의 그 정체감은 지금 이 현상이 아무리 누추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누누이 배운 게 어린 시절의 감정 양식. 어린 시절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환경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이건데 예전에 그 이화여대에 문인숙 교수님이라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누구? 문인숙. 문인숙 선생님. 예, 이화대학이에요. 맞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죠? 그 선생님 밑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일을 했었는데 문인숙 선생님이 두 가지로 참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뭔가 작은 일을 마쳐도 꼭 호텔에 데려가세요. 커피를 호텔에서 사주세요. 어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커피를 마실 만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니 이 선생은 뭘 좋아해?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뭘 싫어해?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뭘 상담을 해? 그랬던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문인숙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 소위 명문대 학생들하고 비명문대 학생들하고 사회 나와서 일하는 걸 보니까 일하는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역경이 왔을 때 그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 했더니 명문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비명문대는 아이고 뭐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와 비명문대는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학부 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좋은 아주 말씀. 굉장히 와닿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선생님의 아이덴티티는 뭐 내가 어디 살든 이거는데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여기 내가 사는 데야 하고 기꺼이 데려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유쾌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그 끝날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잼버리 잼버리 대회. 네네. 이게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죠. 네. 폭염이 있지. 네. 폭우가 쏟아지지. 태풍이 올라오지. 네네네. 새만금에 물이 안 빠지지. 열사병도 같이. 열사병 네. 걸리지. 네. 코로나까지 걸리지. 맞아요. 네. 굉장한 위기잖아 이게. 그렇죠. 4만 명이나 갖다 놓고 그 위기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지적해요? 준비 부족. 준비가 부족하다. 네. 너무 성급했다. 성급했다. 예. 근데 그거는 우리만 짊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가 잼버리를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국제. 네네. 심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는 도시도 있었어요. 그랬겠죠. 네. 그걸 물리치고 우리가 당선됐잖아요. 네. 그거는 그럴만하니까 그 국제 거기에서도 해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런 걸 얘기 못했다는 책임을 물으려면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그만 선정한, 선택해준 그러네요. 책임이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는 그걸 따질 때 뭐부터 따져요?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네. 뭘 잘못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산은 얼마를 냈는데 뭐 그걸 어떻게 했는지 요새 그렇죠. 텔레비 보니 그런 게 전부 그 많아요. 내용이죠. 네. 전부 이제 과거에 그게 잘못이라고. 네네. 근데 한 가지 내가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 막내 동생이 있어서 네. 에드워드 케네디. 네네네. 그것도 이제 대통령 그 입후보 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일상에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다음 대통령 후보는 저 사람이다. 에드워드다. 어. 네네. 어느 당에 속했는지도 모르겠어. 네. 하여튼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그 데이트를 하면서 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 사고를 했어.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죽었는지 큰 사고였군요. 큰 뭐 부상을 당했는데 네. 그거는 지금 내가 기억이 희미한데 네. 그게 때문에 막 발칵 뒤집어지고 네. 우리나라 같으면 뭐부터 따지겠어. 술을 마셨느냐? 무슨 말이야. 술 마셨느냐? 속도를 제대로 지켰느냐? 네. 마누라도 있는 게 또 친구. 아, 네네. 비도덕적이죠. 네네. 그런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네. 지금도 그렇게 따지잖아. 네, 맞습니다. 네. 나는 그때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여자친구를 태워간 거는 그거는 프라이빗한 거야. 네. 자기 친구니까 네네네. 그거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음흠. 여자친구가 거기서 다쳤는데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타당한가? 아, 네네. 이 조치를 못했다는 거야. 네. 핵심은. 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작은 일에도 대처하는 능력이 저 정도인데 국가를 네네네. 경영하면서 위기가 닥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네네네. 이것 가지고 네네. 안 된 거예요. 음흠. 그게 우리나라하고 차이, 그거하고 결정적인 차이인데. 차이네요. 네. 이 새만금도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텔레비에 보면서 그래도 미국식으로 이제 내가 느꼈던 걸 가지고 해결한다면 그 1000대나 되는 관광버스를 동원하고 뭐 몇백 대 때는 뭐 또 관용차 네.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군사 작전하듯이 말이지 서울로 경기도로 뭐 그래요. 이렇게 네. 대처하는 능력이 그게 돋보이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일어난 거는 기왕 일어난 거예요. 아하, 네. 그건 나중 따져도 얼마든지 따지는. 네. 근데 지금 그걸 따지는 거야. 아, 사람은 햇빛에서 지금 일사병이 네네네네. 그러는데 지금 그거 따져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건 나중 따져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 케네디가 그때 그런 것 때문에 표를 잃는구나. 네. 우리는 그것까지는 가지를 못해. 네. 왜 여자친구하고 갔냐. 그러니까 생각하면 아직도 이제 근데 요번에는 그 대처하는 걸 보니까 신속하게. 신속하고 마음에 들더라고. 네. 저렇게 하면 이미 닥친 건 어떡하겠어. 네네네. 폭염이 온 네. 건 뭐 어떻게 폭우가 오는 걸 어떻게 네.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그걸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머리를 써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거. 네네.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네. 역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젊은 시절에 집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누추해도 자신감 있게 여학생도 데려오고 친구도 데려오고 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나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야. 부끄럽지 않게.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 우리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할 때는 그래, 기왕 벌어진 거 어떡해. 기왕 집이 깨끗하지 않은 거 어떡해. 그냥 온다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장 대처는 대처해야지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소를 잃었는데 자꾸 외양간을 누가 안 고쳤느냐, 누가 허술하냐, 따져봤자 뭐 하겠냐. 그것에는 역시 또 아이덴티티, 약한 아이덴티티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태풍이나 일이나 집 환경이나 벌어졌다면 거기서 건강한 아이덴티티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마음을 두고 좀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들이 많습니다. 뭐 태풍도 곧 올라오고요. 이런저런 그 잼버리 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만 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좀 더 방점을 찍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랑 나랑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의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